이어서 해피스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러저러한 형편들이 있다 보니까 한 주간 안녕하셨느냐라고 인사를 나눌 분들은 오늘 참석들을 못하셨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주간이 아니고 지난 주 중에 화수목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함께 하신 분들 오늘 함께 하셨고요. 예, 그렇게 또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5번에 이거 외라마니 시가바다 이거 띄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체크했어요. 지금 읽다 보니까 제가 내가 보니까 그 전체 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요번에 내가 그거를 체크를 못해서 지금 체크했고요. 또 보면 우리는 이 빨리 원어를 그 문장의 시작 자리에서도 대문자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아직도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지 못한 것도 몇 개 눈에 띄고 그래요. 요것도 우선 한동안 또 이렇게 그냥 쓰다가 다음번 다시 인쇄할 때 그때 또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일요일날 법회를 하자 하는 것에 오늘이 첫 번째 날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 정기법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고 작년 12월부터는 수행 모임과 관련해서 그 수행경전 특강으로 이제 매주 물론 수행 모임과 함께 법회 운영을 했는데 수행경전,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신념경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수행경전에 대한 강의를 4개월이 걸려서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의논을 좀 해서 일요일의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으로 한다라는 것보다도 또 일요일 모임을 수행만 함께 하는 모임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화수목의 법회를 운영하지만 그 법회에 함께 하는 분들이 일요일 시간으로 함께 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주중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일요일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이 공부 자리에 함께 해야 하는 필요성,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월 1회 하는 법회가 아니고 매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법회를 하고 그리고 수행 모임, 수행을 함께 하는 이제 이런 스케줄로 조정을 했고 그런 조정에 따른 첫 번째 법회가 오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설법 시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진행하는 이 법회의 설법은 우리가 주중에 하는 법회에 좀 더 그 상세하고 깊이 있게 접근하는 공부보다는 좀 쉽고 재미있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관심사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길지 않게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좀 하는 설법을 하자 이렇게 했고요. 기왕이면 그 설법도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회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법회를 주목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법회에서 어떤 주제의 강의가 설법이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파급되어 가지고 제각각 자기들이 함께하는 법회에서 설법하는 분들에게 설법의 주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우리가 일부 담당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요번에 우리 출판한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이 독송집에 있는 경들을 하나씩 뽑아서 관련된 내용으로 그 설법을 진행하자라고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약속된 그 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단 배경에 깔고 오늘 이야기를 길지 않게 진행해 보려 합니다. 자, 먼저 이 중에 보니까 우리 박철인 부부님이 제일 늦게 오셨어? 우리 이 법회 자리에서 공부한 시간이 제일 짧아요. 그래도 공부는 아주 잘하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을 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너무 많이 욕심부리지 말고 어차피 삶이 그렇게 그저 빈손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박 후보님은 공수래 공수거 이 말에 대해서 10분 공감을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크게 더 나아간 게 없더라고요. 크게 먹고 사는 거 외에는 크게 나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역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러시구나. 무소유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가진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치 않는 거는 안 가지는 게 맞구나 하는 걸 점점 이렇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배보부님은 어때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이 말이 동의가 공감이 되세요? 우리 박보부님처럼.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업을 갖고 간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설업을 짓고 지금 금생에서도 행복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또 죽어서 저 세상에서 든든한 버팀목, 그렇죠. 그 업이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그래.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왔고 또 금생에 그걸 또 선업을 짓고 큰 공덕을 또 이룸으로써 우리 다음 생에 또 그걸 갖고 가야 되고 우리가 과란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그래. 해야 되니까. 좋아요. 박 후보님, 네. 배보부님 말씀에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려서 나는 물질만을 생각했는데 배우님 말씀을 드리니까 지식은 지혜는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여쭤본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냥 진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다 갈까? 이런 관점으로 눈에 띄는 접근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삶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보게 되면 이제 박보부님 말씀대로 사실은 살아보니 그렇다라고 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옛날부터 또 많은 많은 뭐라 하지? 현자들도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좀 돌이켜보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물질뿐일까? 내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물질만인가? 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백오부님 말씀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박오부님 나는 누구냐? 라고 하면 기본이 뭐야?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오치온이다. 그래서 색, 수상, 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색, 수상, 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물질에 속한 것은 색밖에 없는 거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색과 대비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으로의 사실은 나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그거고, 이렇게 마음과 몸이 함께한 가운데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 수상행도래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수상행도 이렇게 파생되는데 이 뭐 느낌이라는 거, 경향이라는 거, 형성작용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중에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할 수 있는 물질에 속한 거는 색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상행식은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은 물질 아닌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삶이 물질 아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관점,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지.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오치온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5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집착, 요 한 가지만 우리가 알아도 내 삶을 구성하는 것이 물질 아닌 것들이 많다, 이걸 알잖아. 그러면 이 물질 아닌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니 지금 이제 백오부님이 사실은 잘 설명을 해줬죠.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지? 내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공덕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와 반대되는 죄악이라는 것을 만드는 결과,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구성되어서 참으로 나는 이렇게 물질 요소, 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어있는 물질로 와서 비어있는 물질로 간다 라고 하니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물질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삶을 보는 것, 삶에 대한 사실은 완전한 시각은 아니다. 이거를 나는 오치원이다라는 이 한 가지 교리만 알아도 그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내가 물질 아닌 요소들로서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요 관점을 보게 되면 이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 이때 올 때는 뭐 전생의 삶의 결과를 갖고 오니까 뭐 온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갈 때 이 많은 것이 죄악이라고 불리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음 생으로 가자
그 태보로 이끄는 것들이 힘에 의해 가지고 낮은 삶으로 지옥으로 가거나 짐승으로 가거나 하위로 가거나 요렇게 가는 존재가 될 거냐, 아니면 살아가는 평생 선업을 지어가지고 공덕을 많이 만들어서 이 많은 공덕을 가지고 공덕이 이끄는 그대로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뭐 이런 결정이 우리한테 있을 뿐이지, 어쨌든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와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 이런 관점을 이제 우리가, 특히 불교 신자라면 나는 누구냐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쌓아 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퇴보가 아니라 향상하는 삶,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 나는 참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가겠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삶을 보아야 하는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때 이런 삶이 올 때는 이미 결정되어서 왔으니까 이제 어떤 것을 더해가지고 다음 생으로 갈 때 더 좋은 곳으로 이끌리는 많은 것을 만들어서 갈 거냐 하는 관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박보부님, 세상 사는데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사람 보고는 성공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한테는 실패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런, 물론 뭐 많은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관점을 압축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요거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만 말하자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관계와 재물과 건강.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 따로 모아놓은 교재도 있잖아요. 작지 않은 경들이 그 세간살이를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요것을 대표하는 개념을 세 가지로 나타내는 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박보부님이 뭐 답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보통은 친척에서의 실패, 이렇게 말하면 뭐 친척이라는 단어를 썼지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인간관계야.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이거는 삶에 실패한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즘 말로는 돈이지 뭐. 그리고 병과 관련한 일에 말하는데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내가 실패했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에 실패한 인생이요,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 뭐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로 잘 맺어져 있어. 거기에다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 거기에 아주 질서로운 삶,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술 많이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건강도 좋아. 뭐 이래 하면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제가 그 경들을 모아가지고 세간적 실패의 중심이라는 이제 교재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바로 이런 그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심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꼭 경에서 찾지 않아도
우리가 뭐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분의 말씀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돈을 잃었다 하는 것은 적게 잃은 것이다. 사람을 잃었다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었다 다 잃은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 그 표현도 그게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쓰는데 그 얘기도 보면 결국은 돈이라는 거와 인간관계라는 거와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건강이라는 세 가지로 우리 삶을 평가하는 거야. 그 중에 돈이라는 게 당장 보면 제일 큰 것 같지만 그 중에 작은 거고 사람이라는 게 그 다음 순서고 건강을 잃으면 우리 역사에서 그렇지 아무리 커다란 업적을 지은 사람도 건강을 잃어서 죽어버리고 나면 끝이지 그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이 세 가지로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실패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요거 우리 어저께 아침에 독송했죠. 자, 실패경 독송집 가운데 몇 페이지냐 하면 393쪽이에요. 요 책 같이 볼까요? 자, 393페이지. 벼사나 숙당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30 실패경이거든요. 비구들이여 5가지 실패가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응? 아니 합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 읽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합성합시다. 네. 우리말만 할게요. 네. 비구들이여 5가지 실패가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친척과 관련된 실패, 재물과 관련된 실패, 병과 관련된 실패, 계와 관련된 실패, 견해와 관련된 실패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친척과 관련된 실패, 재물과 관련된 실패, 병과 관련된 실패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개와 관련된 실패, 견해와 관련된 실패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실패가 있다. 비구들이여 5가지 성공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친척과 관련된 성공, 재물과 관련된 성공, 건강과 관련된 성공, 계와 관련된 성공, 견해와 관련된 성공이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친척과 관련된 성공, 재물과 관련된 성공, 건강과 관련된 성공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계와 관련된 성공, 견해와 관련된 성공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성공이 있다. 예, 여기에서 보면 그래 그 393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2줄을 제가 요약해놨지만 세간적 실패의 중심은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다. 그런데 요점적으로 봐야 하는 건 뭐예요? 이 3가지는 금생에 제한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패경이 말하는 그 3가지 밑에 있는 2가지, 계와 견해, 이 2가지는 다음 생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관점에서만 삶을 보자. 공수래 공수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인간관계나 돈이나 건강이라는 거, 이거는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 관점에서만 삶을 보자라고 하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뭐 사람들하고 관계 잘 맺고 또 돈 잘 벌고 건강 잘 관리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뭐 그걸로 한평생 마무리하고 마는 거지 뭐. 이제 요런 관점으로 보면, 요런 관점을 뭐라 해요? 유물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는 게 참 쉽지 뭐. 뭐 때로 좀 살다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좀 뭐 남을 해치든 뭐 사기를 치든 뭐 이래가지고 요런 세 가지 좀 얻을 수 있는 만큼 얻고 뭐 이러면서 살면 되겠지 뭐. 뭐 이래야 할 텐데, 문제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물질 아닌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잘 삶을 보아야 한다. 현명해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라는 데서는 물질 아닌 것으로도 내 삶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물질적인 것은 버려지지만 물질 아닌 것으로 내가 쌓아놓은 내 삶의 요소들은 버려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중심,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이것을 그저 얻을 수만 있으면 성공하는 것인가? 라는 데에서 조심스러운 관점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악업,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악업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만들고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러면 살아서는 한평생 그런 대로 살아낼지 몰라도 이것이 몸이 무너지고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 그때는 아주 나쁜 존재로 태어나게 만들고 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아까 배우분님 말씀했지만 버팀목이 작아, 버팀목이 없어, 사는 일이 힘들어, 이런 결과를 함께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경에서 부처님은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세 가지는 살아 한평생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지만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기와 견해라고 하는 것. 이 삶이 얼마나 질서로우냐? 사실은 또 삶이 질서롭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밑에서 어떤 관점으로 삶을 보느냐 하는 견해라는 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물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 제어된 단속된 삶을, 그런 질서를 가질 이유가 없다. 뭐 이래 되면 한평생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는지는 몰라도 그의 미래는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니 해도 어떤 관점, 삶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견해, 요 부분을 이제 부처님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윤회한다. 죽으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는 또 태어나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이어가는 포괄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실패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삶을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바닥에는,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견해라는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배보부님, 바른 견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견해 이야기를 하니까, 견해가 실패한 견해라 하면 삿된 견해가 되겠죠? 성공한 견해라고 하면 바른 견해가 될 거라고. 바른 견해는 어떤 게 있죠? 바른 견해는 첫째로 팔정도에서는 사성제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빠야시경. 예. 디가니까야 23번 예, 빠야시경.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좋습니다. 해주시죠. 오케이.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오케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빠야시경은 넘어서서 일반적인 십선업을 말할 때에, 그건 이제 조금 더 넓고, 우리가 이제 빠야시경에서 바른 견해를 제시할 때는 아주 원초적 바른 견해, 이래가지고 세 가지만을 말하는 거지. 근데 좋아요. 좋은 답을 주셨는데, 이런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수행경전 강의하면서 삶에 대해서 존재의 측면과 현상의 측면,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보자라는 거를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무아의 존재성 위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의 윤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바른 견해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답을 잘 주셨어.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 이러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암, 이래가지고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런데 여기서 사성제라는 게 뭐예요? 고집, 고멸도 이러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으로 고와 고멸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조건관계를 보충하면 사성제가 되잖아. 이래서 김보부님, 네. 우리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견해, 이 정견은 말하자면 존재성, 무상고 무아, 이런 존재성의 관점,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것으로의 견해, 존재에 대한 바른 견해, 요게 팔정도가 말하는 정견, 사성제에 대한 암, 요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괜찮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잘 봐야 되는 건데, 불교 신자들이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상한 거요, 무상고 무아요, 이렇게 삼법이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설픈 도인 흉내를 내다가 삶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때, 좀 전에 제가 우리 지난주 설명한 존재성의 측면과 현상의 측면, 존재성으로는 무아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아여. 그런데 이 무아라고 하는 고정되지 않은 존재성 위에서 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윤회하는 현상을 보여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그 존재성 위에서 그러니까 전생, 금생, 내생, 삼세를 윤회하는 이런 현상적인 삶을 보여주잖아. 삶을 볼 때는 이렇게 존재성과 현상성을 같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무아의 존재성 위에서 펼쳐지는 현상으로의 윤회, 이렇게 말을 했듯이,
삶에 대한 바른 시각, 정견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성제가 말하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바른 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성에 대한 바른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상한 거요, 무아요, 이런 존재적인 관점에만 치우쳐가지고 삶을 보자. 이러다 보면 정작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현상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지금 한평생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현상적인 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의 또 한편에서는 현상적인 측면의 바른 견해가 필요한 거야. 자, 다시 말합니다. 존재성에서는 무상고 무아로부터 말하는 사성제라는 8정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라는 8정도의 정견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위에서 현상적으로 내 삶을 보아야 하는 바른 시각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그 10악업, 10선업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정견이 뭐 7가지 요소로 견해를 말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중에서 선별해서 딱 3가지 관점에서만 삶을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바른 견해가 있는 거죠. 요게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말하는 원초적 바른 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저 세상은 있다. 두 번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 번째,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이런 우리가 무상하고 무아여라는 존재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인간으로의 내 삶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느냐. 첫째, 이건 부처님이 탁 선언해 주는 거예요. 첫째, 저 세상은 있다. 요거 뭐죠?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요. 윤회하는 거요. 어떻게? 내 식이라는 내 마음이, 몸이 무너져도 식이라는 이 마음은 함께 무너지지 않는 거요. 유물론적인 관점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박고부님,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무슨 의미죠? 오도유배. 그렇죠. 물질 측면에서 삶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존재, 인간하고 짐승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옥이라고, 악귀라고, 하늘이라고 말하는 이런 화생이라고 불리는 존재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잖아. 그럴 때 부처님이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해서 인간과 짐승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로 구성된 갈 길이 있다. 중생들의 삶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또 태어난다.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5갈래의 태어남이 있다. 그러면 박호부님, 죽은 다음에 지옥 갈래요? 아니요. 그럼 안 되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야죠. 못돼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태어나야 하는 방향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법부님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래? 방법이 필요하지. 네. 그지?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는 자리가 5갈래야. 그 중에 나는 하늘에 태어나야겠어. 못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겠어. 이럴 때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요거. 그럴 때 부처님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업이 가지는 이런 법칙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가?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야 한다. 지옥에 가기 싫은가? 지옥으로 이끄는 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런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요런 세 가지 관점으로 삶을 보는 요것이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제가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 돼버렸어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그래요. 우리가 공수래 공수거 이래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다 라는 기본적 시각을, 왜? 나는 오온이라고 정의가 되거든. 오온, 오치온. 그래서 물질 아닌 요소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 삶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 이 관점이 바로 서면 삶이 바른 방향으로 이끌리고, 관점이 잘못 서면 삶이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린다. 이때의 바른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존재성의 측면에서는 팔정도가 말하는 사성제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존재의 관점에서의 바른 견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존재 위에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상에 대한 바른 견해로는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원초적 바른 견해.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요런 바른 견해를 근본에 놓고 이제 실패경은 말하는 거죠.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세 가지 실패는 이 삶의 금생에 국한된다. 그러나 그 밑에서 작용하는 삶의 질서, 기회와 견해에서 실패하면 다음 생까지도 나쁜 삶으로 이끌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되는 경우, 좋은 경우. 자, 오늘은 실패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삶을 보아야 하느냐, 어떤 삶이 실패한 삶이고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냐 하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법 마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음 주에는 30분 넘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하죠.